예, 이번 시간에는 승급비용 명세서, 그 다음에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 조정 명세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급비용 명세서입니다. 교재는 159페이지고요. 자, 보시면 승급비용 명세서는 기업회계에 의한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용의 발생 효과가 이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다면 당해 비용의 효과가 미치는 사업연도별로 인식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급비용은 직업액 곱하기 총일수분의 승급일수 기준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승급비용 명세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승급비용 명세서를 정리하기 이전에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7월 1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7월 1일 날 승급 비용으로 공장 화재 건물 화재 보험료 1,500만 원 승급 비용으로 승급 보험료 즉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월 1일 날 기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11월 1일 기준에도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600만 원이 삼성화재에 보험료로 전액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기간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 비용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비용 발생 시 전액 자산 처리했다면 기말 결산 시 기간 경과분만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무 조정이 필요하고요. 비용 발생 시에 전액 비용 처리했다면 자산을 누락했기 때문에 세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세무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승급비용 조정 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에 보시면 821번, 133번 이 부분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불러오기 이전에 우리 F4번 계정구분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확인을 해 주시고 F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정 과목 및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계정 구분 등록에서 승급 보험료로 구분 표시를 해 주시고요. 자, 금액 반영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급액과 승급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급액과 승급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되는 계정 과목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지급액으로, 승급 비용 자산 계정으로 되어 있다면 금액은 승급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해 주시면 승급 비용에 반영된 금액과 지급액에 반영된 금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기간, 보험 기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화재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재 보험료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지급금액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 회사에서 계상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 금액이 계산이 됐고요.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승급비용 과다 계산 금액 순액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세무 조정할 때 보험 자산별로 구분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승급비용 499만 7,260원이 승급비용 과속 예상으로 유보 처리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승급비용 과대 계상한 금액 756만 1,644원 유보 처리했습니다. 자, 이 승급비용 명세서는 우리 세무조정 시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연도 중에 회계 처리할 때 승급비용 계상에 대한 부분 활용하실 때 미리 등록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61페이지에 있는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에서 외환차손익입니다. 외환차손익은 외화자산 부채에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총수익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합니다. 외환차 손익은. 근데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손익, 즉 외화환산손익은 법인하고 달리 기말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익금액 불산입, 외화환산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외화환산손익은 세무조정 안 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외환차손익까지도 안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차손익은 당연히 총수익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환산손익만 개인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서 봐주시고 나머지는 세무조정,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우리 프로그램 통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에서 자, 외화자산 달러별로 화폐 종류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US 달러이기 때문에 USD 화표 단위, 그다음에 34,000불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장부 기초가액 4,080만 원입니다. 장부상 금액 4,080만 원 제가 적었습니다. 적용 환율은 단순 평균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외화 금액을 원화 금액으로 나눠서 1,200원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말 1,250원, 기말 1,250원은 이제 기준 환율 금액이죠. 1,250원으로 해서 원화 금액 4,25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계상된 금액 평가 차손익 170만 원 나온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채 마찬가지로 외화 종류별로 해서 10만 불입니다. 10만 불인데 장부상 금액은 1억 천입니다. 자, 기말 가액은 얼마냐? 기말 가액은 세법에서 기말에 그러니까 그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말 장부상의 가액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장부상의 평가 금액이 1억 2천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1,200원 적용해서 1억 2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손익 1,0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평가손익, 부채에 대한 평가손익 해서 한꺼번에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기차입금과 외화 예금에 대한 세무조정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교재를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금은 지금 이제 그 미래에 발생할 비용 또는 자산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현행 준비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은 전부 다 일몰이 도래해서 폐지가 전부 다 됐습니다. 단지 환입에 대한 기간 미도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 설정은 2013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설정할 게 없습니다. 준비금 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입에 대한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환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2013년도에 준비금을 설정했는데 13년도 준비금 설정한 게 있을 거고요. 12년도에도 설정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이 16년도 때에는 12년도 부분과 13년도 부분이 이미 준비금이 환입 절차에 진행이 됐을 겁니다. 진행이 됐을 거고요. 17년도에 2차 환입으로 들어옵니다. 2차 환입으로 들어와서 13년도 설정 부분이 2차 부분이고요. 12년도 설정 부분이 3차 환입에 해당이 됩니다. 3차 환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3년도, 12년도에 설정한 준비금에 대한 환입에 대한 부분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입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더 이상 이제 적용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용 부분에 대한 환입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적용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조정에 공제감면 성실신고 쪽에 보시면 특별비용 조정에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경비 산입 조정액은 적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두 번째 총수익금액 산입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9천만 원 설정했고 13년도에 4,500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경과된 시점에서 사용한 부분이 자 9천만 원과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1,500만 원, 13년도 1,500만 원은 기타 부분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기타 부분으로 설정하는 것은 16년도 때 기타 부분을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1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환입, 3년 동안 균등환입, 3차 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당해연도에 균등환입하고요. 자, 13년도 부분은 1,000만 원, 3천만 원을 해서 3년 동안 1차, 2차 연도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해서 당해연도에 4천만 원 환입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천만 원을 조정 등록을 통해서 4천만 원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4천만 원 환입 송금 필요경비 추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 준비금에 대한 부분은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이 된 이후에 우리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 쪽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보시면 3번 탭에 원천징수 준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 준비금 쪽에다가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그 선급비용 외화평가손이 관련되는 부분과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에 대한 조정명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